편지를 쓰기 전날 밤 지민은 책상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막 끓인 보리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어언 1년 반. 지민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어딘지 모르게 멀게만 느껴졌다. 인사는 잘하는데 말이 없어.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며느리를 나무랄 마음은 없었다. 다만 가끔 마주 앉아 차 한 잔 나누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하지만 지민이는 늘 공손하되 한 발짝 물러선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때였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언제 놓였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그곳에 있었다. 순자는 보리차 잔을 내려놓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께라는 글씨가 삐뚤빠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이게 지민이가? 순자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다. 펼쳐보니 줄도 똑바로 맞춰 쓰지 못한 글씨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그 서툰 글씨 하나하나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어머니, 항상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해요. 표현이 서툴러서 어머니께 서운함을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한 끼, 건네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더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할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빗소리와 함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도 혹시 미움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모두 봄비에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이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창밖의 빗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게 들렸다. 순자는 편지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백지 편지지 앞에서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 너무 가식적인가? 지민은 첫 문장을 쓰다가 지우고 또다시 쓰다가 종이를 구겨버렸다.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댁은 낯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편해지면 안 될 것 같은 곳이었다. 처음 시댁 문을 넘던 날부터 지민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밥상을 차릴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심지어 거실에 앉아 있을 때조차 시선을 의식했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쩌나, 무례하게 보이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서 지민은 말을 아꼈다. 괜히 한마디 더 했다가 오해받을까봐, 예의 없어 보일까봐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웃을 때도 조심스럽게, 대답할 때도 짧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와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순자도 비슷했다. 며느리가 집에 온 첫날,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간섭하지 말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순자는 의도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지민이 주방에 들어오면 자리를 비켜주고 설거지를 하려 하면 괜찮아. 내가 할게 하며 손사래를 쳤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시어머니로서 무겁게 느껴질까봐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민은 더 조심스러워 보였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자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며느리가 웃을 때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고 대화를 나눠도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다.
그저 날씨 이야기, 반찬 이야기, 겉도는 일상만 오갔다. 저 애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순자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지민이가 나한테 불편해하는 것 같지 않아?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그냥 말이 너무 없잖아. 나한테 마음을 안 열어주는 것 같아서.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당신이 너무 조심스럽게 대해서 그런 거 아닐까? 며느리도 눈치 보는 거지. 순자는 그 말에 움찔했다. 혹시 정말 그런 걸까? 배려한답시고 거리를 둔 게 오히려 벽을 만든 건 아닐까?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동시에 오해를 키워갔다. 지민은 어머니가 나를 부담스러워 하시나 바라고 생각했고, 순자는 며느리가 나를 불편해하나 바라고 생각했다. 둘 다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말을 아꼈고, 그 침묵은 점점 더 두꺼운 벽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은 우연히 친정어머니와 통화를 했다. 엄마, 나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 뭐 힘든 일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니가 나한테 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친정어머니는 잠깐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지민아, 그분도 너한테 조심스러운 거 아닐까? 시어머니도 사람이야. 며느리가 무서운 거지. 그 말에 지민은 멈칫했다. 어머니도 나한테 조심스러우신 걸까? 그날 밤 지민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만 불편했던 게 아니라 어머니도 똑같이 불편했을 거라는 걸. 그럼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민은 편지를 쓰기로 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글로 담아보기로 했다. 서툴더라도 삐뚤삐뚤하더라도 진심만큼은 전하고 싶었다. 편지지를 펼쳐들고 지민은 천천히 펜을 움직였다. 어머니, 항상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해요.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다. 편지 한 장. 그것은 지민이 건넨 작지만 용기 있는 신호였다. 순자가 편지를 다시 읽고 있을 무렵 지민은 회사 책상 앞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한 끼, 건네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이 애한테 힘이 됐다고? 순자는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한다고, 편하게 대해주지 못한다고 자책했었다. 그런데 지민은 그 작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침마다 챙겨주던 미역국,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건넨 오늘 고생 많았지 한마디를. 순자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리고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40년 전 25의 순자. 순자가 처음 시댁에 들어간 날은 한겨울이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시골 마을, 낯선 집, 낯선 사람들. 모든 게 두렵고 어색했다.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고 표정이 굳은 분이었다. 순자가 뭘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는 말만 돌아왔다. 밥을 하면 불 조절을 잘못했네. 빨래를 하면 헹굼을 덜했어.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봐야지. 순자는 매일같이 눈치를 봤다.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못했고 웃을 때도 입만 살짝 벌렸다. 밤이면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순자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조용해졌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었다. 병원에서 몇 주를 보낸 후 시어머니는 한쪽 팔을 쓰지 못하게 됐다. 말도 어눌해졌다. 그때부터 순자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다. 밥을 떠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실을 돕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순자는 손을 멈췄다. 제가요? 내가 너한테 너무 매정하게 굴었다. 사실은 난 시어머니가 무서웠어.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했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깨달았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다는 걸. 시어머니도 똑같이 눈치 보며 살았다는 걸. 그 상처가 대물림된 거라는 걸. 순자는 그날 밤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울었다. 편지를 내려다보던 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도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순자는 지민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며느리를 대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거리를 뒀다. 간섭하지 않으려 했다. 부담 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지민을 더 외롭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 배려한답시고 벽을 쌓은 건 아닐까?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저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문장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해도 나처럼 혼자 외로웠겠구나. 두 세대의 여자. 하나는 시어머니로서, 하나는 며느리로서. 둘 다 같은 상처를 품고 있었다. 말하지 못한 고마움, 전하지 못한 미안함, 숨겨둔 외로움. 순자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지.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편지지 한 뭉치가 보였다. 그리고 펜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순자가 답장을 쓸 차례였다. 저녁 6시 지민은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으셨을까?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거실 탁자 위에 살짝 놓아두고 나온 편지. 지민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다. 회의 시간에도 점심을 먹을 때도 어머니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혹시 부담스러워하시면 어떡하지? 지민은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문득 처음 시댁에 들렀던 그날이 떠올랐다. 1년 반 전 약혼식을 마친 주말. 지민아, 우리 집에 한번 들러.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남편 당시 약혼자의 말에 지민은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첫 방문, 첫 인상, 모든 게 중요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하지? 뭐라고 말해야 하지? 차 안에서 내내 연습했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목소리 톤도 고개 숙이는 각도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민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열렸다. 그리고 순자가 나타났다. 어머, 왔구나.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민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추웠지? 어서 들어와. 차 준비해놨어. 아, 네, 안녕하세요. 지민은 가까스로 인사를 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는 듯 지민을 안으로 이끌었다. 거실에는 따끈한 유자차와 손수 만든 약과가 놓여 있었다. 지민이가 유자차 좋아한다고 들었어. 우리 아들 말 듣고 미리 준비했지. 아, 감사합니다. 지민은 감동했다. 처음 만나는 며느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순자는 계속 말을 건넸다. 여기 앉아.
편하게 있어.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회사는 어디 다녀? 힘들진 않아? 우리 아들이 잘 챙겨주지?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순자는 친절했고 따뜻했다. 지민이 대답을 더듬거려도 웃으며 기다려줬고 긴장한 모습을 보면 괜찮아. 천천히 말해라며 다독여줬다. 그날 지민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좋은 분이시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결혼 후 본격적으로 시댁을 드나들게 되면서 지민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처음의 따뜻함은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지민은 더 편해지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됐다. 어머니가 이렇게 좋으신데 나는 왜 자꾸 말을 못할까? 순자는 여전히 웃으며 맞아줬지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다. 지민이 설거지를 하려 하면 괜찮아. 내가 할게 하며 막았고 음식간이 어떤지 물어보면 다 맛있어요 했더니 그 다음부턴 아예 묻지 않았고 청소를 하려 하면 피곤할 텐데 쉬어 하며 만류했다. 순자의 모든 행동은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지민에게는 달리 느껴졌다. 어머니가 나를 불편해 하시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서 믿지 못하시는 건가? 지민은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됐다. 자신이 뭘 해도 어머니가 거절할 것 같아서 먼저 나서지 않게 됐다. 감사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켰다. 그렇게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졌다. 며칠 전 지민은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다. 너 요즘 어때? 시댁은 괜찮아? 응, 괜찮아. 시어머니가 좋으신 분이야. 그럼 다행이네.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 많던데. 그게 좋으신 건 좋으신데. 지민은 말을 흐렸다. 왜? 뭔가 불편한 거 있어? 아니, 불편하다기보단 내가 자꾸 눈치를 보게 돼. 어머니가 배려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그게 오히려 부담스럽달까? 내가 뭘 해도 거절당하는 것 같고 대화를 해도 깊은 얘기는 나눌 수 없고. 친구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내가 먼저 말해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게 쉽지가 않아. 입 밖으로 안 나와. 그럼 편지 써봐. 요즘 누가 편지 써? 그게 오히려 더 진심 같잖아. 그 말이 지민의 마음에 꽂혔다. 편지. 그래, 편지면 될 것 같아. 그날 밤 지민은 편지지를 꺼냈다. 처음엔 막막했다. 뭘 써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하지만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쓰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 항상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해요. 지민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편지지를 가득 채우고 나서야 지민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살짝 놓아두고 출근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읽으셨을까? 어떤 표정으로 읽으셨을까? 지민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알겠지.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편지를 쓴 그날 아침 지민은 출근길에 3번이나 집 앞을 왔다 갔다 했다. 손에는 마트에서 산 딸기 한 팩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남편이 말했던 과일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따라 손이 갔다. 편지 읽으셨을까? 지민은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습니다.
왔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다. 지민은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거실을 훑어봤다.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편지는 어디로 간 걸까? 오늘 비 와서 힘들었지? 어서 씻고 와. 저녁 차려놨어. 순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지민은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눈가가 조금 붉다는 걸. 읽으셨구나. 지민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어떤 반응인지 알 수 없어서 더 불안했다. 저녁 식사는 고요했다. 평소처럼 밥을 먹고 국을 떠먹고 반찬을 집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꺼내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순자는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지민도 몇 번이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다시 들었다. 식탁 위에는 밥 씹는 소리만 작게 울렸다. 그때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민아. 네. 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순자는 수저를 내려놓고 지민을 바라봤다. 오늘 내가 쓴 편지 읽었어.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고마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랐어. 사실 나도 내가 나를 불편해하는 줄 알았거든. 지민은 눈이 커졌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 한 번도. 알아. 이제 알아. 순자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도 너한테 미안해. 너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거리를 뒀는데 그게 오히려 너를 외롭게 만든 것 같아. 지민은 목이 메었다. 어머니, 앞으로는 조금 더 가까이 지내자. 응? 순자가 손을 내밀었다. 지민은 망설이지 않고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식사를 마친 후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아까 쓴 답장이 놓여 있었다. 순자는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다. 지민아, 내 편지를 읽고 많이 울었어. 나도 젊었을 때 너처럼 말을 못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너한테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오히려 거리를 만든 것 같아 미안해.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며느리야. 아니, 며느리보다 딸 같은 존재야. 앞으로는 더 가까이, 더 편하게 지내자. 사랑해, 우리 지민아. 순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지민의 방문 앞에 살짝 놓아뒀다. 밤 11시 지민은 방문을 열다가 바닥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겉면에는 지민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지민은 침대에 앉아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지민아, 내 편지를 읽고 많이 울었어. 지민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들이 이제야 비로소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 거실로 나왔을 때 순자는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잘 잤어? 순자가 돌아보며 웃었다. 지민도 웃었다. 어머니, 편지. 고맙습니다. 나야말로. 오늘 아침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와, 감사합니다. 지민이 식탁에 앉자 순자가 따뜻한 밥과 찌개를 차려줬다. 지민아, 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우리 둘이 카페 갈래? 맛있는 데 있거든. 지민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어머니.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에는 어제의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작은 편지 한 장이 뿌린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틀기 시작했다.
편지를 다 읽은 순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냥 말로 할까? 현관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다. 안에서는 순자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말로 하면 또 더듬을 거야. 편지가 나아. 지민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살짝 열고 거실 탁자 위에 편지를 놓았다. 그리고 재빨리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시 불안해졌다. 괜히 쓴 건 아닐까?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떡하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지민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문이 닫히기 직전 다시 뛰쳐나왔다. 아, 진짜. 지민은 다시 집 앞까지 올라갔다. 현관문에 귀를 갖다 댔다. 설거지 소리는 여전했다. 편지 다시 가져올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시면 편지를 볼 것이다. 지민은 한숨을 쉬고 이번에는 정말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지민은 내내 불안했다. 오전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혹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올까? 아니면 문자라도?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다. 편지를 못 보신 건가? 아니면 읽고 당황하신 건가? 점심시간 지민은 밥을 먹다 말고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봤다. 아, 왜 이렇게 떨리지? 손을 씻으며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어머니는 좋은 분이야.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 지민은 평소보다 30분 늦게 회사를 나섰다.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집에 가면 어떻게 인사하지? 평소처럼? 아니면 편지 얘기를 먼저 꺼내야 하나? 버스 안에서도 걸어가는 동안에도 지민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다. 지민은 현관문 앞에 서서 또 한참을 망설였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다. 다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한편 순자도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침에 지민이 나간 후 거실 탁자 위에서 편지를 발견했을 때 순자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집어들고 뒷면을 보고 다시 앞면을 봤다. 어머니께.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편지를 뜯어야 하는데 왠지 두려웠다. 무슨 내용일까? 혹시 불만이 담겨 있으면 어떡하지? 순자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순자는 한참을 울었다. 감동이었다. 안도였다. 그리고 동시에 미안함이었다. 이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문득 답장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 애한테 마음을 전해야지. 순자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하지만 펜을 든 순간 손이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하지? 순자는 40년 넘게 살았지만 편지를 써본 적이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며느리에게 쓰는 건 처음이었다. 첫 문장을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지우고 1시간이 넘게 걸려서야 순자는 겨우 편지를 완성했다. 저녁 무렵 순자는 핸드폰을 들고 지민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멈췄다. 전화로 말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순자는 고민했다. 편지로 마음을 받았으니 전화로라도 감사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전화로 말하면 지민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됐다. 얘가 회사에서 힘들 텐데 괜히 전화하면 놀라겠지. 순자는 결국 전화를 끊었다.
저녁 때 만나서 얘기하자. 그날 저녁 지민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다. 순자는 편지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민은 편지 읽으셨어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역시 용기가 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다가가고 싶지만 어색하다. 식사가 끝나고 지민이 설거지를 하려 했을 때였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지민아, 오늘 편지 읽었어. 지민의 손이 멈췄다. 네, 고마워. 그 한마디에 지민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잠깐 앉을래?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너한테 다가가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망설였어. 너도 그랬구나.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어머니한테 더 편하게 대하고 싶었는데 자꾸 눈치를 보게 됐어요. 미안해, 지민아. 내가 너무 조심스럽게 대해서 그랬나 봐. 아니에요. 저도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순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더 가까워지자. 천천히. 괜찮지?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어색함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다가가는 건 어렵지만 용기를 내면 닿을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그날 비로소 알게 됐다. 편지를 주고받은 지 며칠이 지났다. 편지지를 든 손이 떨렸다. 글자들이 흐려졌다. 눈물이 차올랐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 마지막 문장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이 점점 커졌다. 어깨가 떨렸다. 평생을 살면서 순자는 많은 말을 들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제대로 해라는 말을, 남편에게서는 고생한다는 말을, 아들에게서는 엄마 밥 맛있어라는 말을. 하지만 며느리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아니,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이 아니야. 순자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서로 예의를 지키고 불편하지 않게 지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민의 편지는 그 모든 생각을 무너뜨렸다. 이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순자는 편지를 펼쳐 다시 한번 읽었다. 이번에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한 끼, 건네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순자는 자신이 한 작은 행동들을 떠올렸다. 아침마다 끓여준 미역국,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건넨 고생했어 한마디,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겨준 것,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를 끓여준 것. 순자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민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이 애한테 힘이 됐다고. 순자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순자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으며 화면을 봤다. 지민이. 발신자 표시에 며느리 이름이 떠 있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전화를 받으면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릴 텐데. 하지만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 너머에서 지민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목이 메었다. 어머니? 지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응, 괜찮아. 목소리가 우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편지 읽었어.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줘서. 전화 너머에서 지민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 역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동안 표현을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아니야, 지민아. 너는 잘했어. 충분히 잘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또 떨렸다. 나는 평생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 한 번 못 해봤어.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 나도 너를 사랑해, 지민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순자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전화 너머에서 지민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울음소리만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다. 잠시 후 순자가 먼저 말을 이었다. 지민아,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집에 오면 우리 같이 차 마시자. 내가 좋아하는 유자차 끓여놓을게.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제가 빨리 갈게요. 응, 천천히 와. 조심해서. 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안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고맙다, 지민아.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며느리를 위해 유자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은 처음으로 진하게 이어졌다. 편지 한 장이 만든 기적이었다. 편지를 주고받은 지 며칠이 지났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밀고 들어왔다. 봄비는 그쳤고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다. 오늘은 특별히 지민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싶었다. 생일도 아닌데 왜 미역국이냐고 남편이 물었지만 순자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해주고 싶어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순자는 간을 보며 천천히 저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순자가 돌아보니 지민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서 있었다. 응, 일찍 깼어. 너도 일어났구나. 잘 잤어? 네, 잘 잤어요. 지민은 부엌으로 다가와 냄비를 들여다봤다. 와, 미역국이다. 제가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래서 끓였어. 순자는 국자로 국을 떠서 지민에게 맛을 보여줬다. 어때? 간 괜찮아? 지민은 조심스럽게 한 입 맛보고는 환하게 웃었다. 완벽해요, 어머니. 그래, 다행이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주고받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작은 대화조차 어색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식사 준비를 마치고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따뜻한 미역국, 고소한 계란말이, 아삭한 겉절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아침상이었다. 순자가 먼저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지민아, 네 어머니, 내 편지 나한테 큰 힘이 됐다. 지민은 수저를 든 손을 멈췄다. 그동안 나는 며느리한테 부담만 주는 시어머니가 아닐까 걱정했거든.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정말 안심이 됐어.
순자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다. 나도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망설였어.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지민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어머니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응?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마음을 쓰시는지, 가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배우고 싶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천천히 배워가고 싶어요. 순자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지민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어머니야말로 항상 감사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오해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애정만이 흐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지민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순자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 너는 좀 쉬어.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설거지 닦을게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나란히 싱크대 앞에 섰다. 순자가 설거지를 하면 지민이 물기를 닦았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설거지를 마치고 순자가 말했다. 지민아, 오늘 날씨 좋은데 우리 산책 갈래? 산책이요? 응. 집 앞 공원에 벚꽃이 피었더라. 같이 보러 가자. 지민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어머니. 두 사람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순자와 지민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어머니, 정말 예쁘다. 그치? 나도 오늘 아침에 보고 너 생각났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고마워요, 어머니.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지민아, 나는 내가 며느리라기보다는 딸 같아. 지민은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봤다. 제가요? 응. 처음엔 며느리니까 예의 지켜야지, 선 지켜야지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냥 내 딸 같아. 편하게 대하고 싶어. 지민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친정 엄마한테 못했던 말들도 어머니한테는 하고 싶어요. 순자는 지민의 손을 잡았다.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 서로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다시 벚꽃을 바라봤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지민은 유자차를, 순자는 보리차를.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 볼래요? 순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영화? 나랑? 네. 요즘 재밌는 영화가 많이 나왔다던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좋지. 가자, 가자. 그럼 제가 예매할게요. 응, 고마워. 두 사람은 다시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오랜 오해를 걷어낸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딸과 어머니로서 편지 한 장이 시작한 변화는 이제 두 사람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따뜻한 봄바람처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